옛날에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라고 있었죠. 이상구 강사. 그런데 그 이상구를 5사람 합친 오상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서울대학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시는 아주. 근데 또 이분이 또 생긴 거는 또 기생 오라바이 같이 생겨가지고 또 새처럼 많이 생겼는데, 또 그래도 우리 의성이 낳은 진짜 인물 중에 부르는 데 많고 갈 데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3번째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잘 듣고 여러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구 5, 오상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생오라바이 또 왔습니다. 강사 기분 한번 맞춰주세요. 오빠! 그래서 오늘 안동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오셨는데, 그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게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식당이 2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막 궁시렁 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잖아요. 목사라고 생긴 게 꼭 뭐같이 생겨가지고 2층을 짓다고. 근데 여기는 단층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교회 쉴 때 단층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약속대로 이제 파스 이야기 하겠습니다. 파스 그거 뭐 이야기할 거 뭐 있노? 그거 파스 발음만 되지. 여러분, 제가요 65살에 퇴직을 해가지고 우리 그 의성에 오고 싶은데 이제 못 오고 상주의 처갓집 동네로 이제 기촌을 했어요. 그래서 200평 이 대지가 뭐 시골은 다 크잖아요, 어디 가도. 그래 200평에다가 50평을 집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평은 이제 잔디 심고 50평은 이제 텃밭을 했어요. 하는데 2달만 살아보니까 그만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요. 풀 뽑기 싫어서.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도시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늙으면은 시골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꿈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는 안 갈락하고, 남자는 갈락하고. 그래가 2달 지내니까 풀 뽑기 싫어서 나도 서울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갓집인데, 장모 살아 계실 때는 처갓집인데, 돌아가시니까 완전 낯선 동네가 돼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 가라, 교회. 그러면은 금방 1시간 만에 그 교인들 다 친구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면사무소, 우리는 봉군, 마로면, 송현리 가는데 제가 아주 시골이에요. 이제 버스도 잘 안 들어오는데, 면사무소 옆에는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갔더니 기촌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반가워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아. 예. 이제 그래서 원래 목사님은 그런 분이구나. 목사님을 내가 뵌 적이 없으니까요. 만날 뭐 예수쟁이하고 이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고 조금 떨어진 그보다 조금 적은 교회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은요, 기촌에 딱 하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예, 그 뛰어나와가지고 커피 주면서 우리 마누라 보고, 아유 미인이십니다. 난 올라올 뻔했어요. 미인 보고 미인이라 해야지. 나는 성경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니까 그 교회로 가라. 저 미인이라 가는 그 교회로 가라. 덜 반가워하는 목사님은 눈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더라. 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어요. 첫날 갔습니다. 첫날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갔더니 82세 된 권사님이
손목이 시큰시큰 거린다면서 이렇게 아유 뭐 저릿저릿하다면서 하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다 이래 붙이지 뭐 어쩌라고. 다 이래 붙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울대병원의 재활치료과 운동치료 실장이에요. 뼈하고 근육하고만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은 백날 붙여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손목이 시큰거리네요 이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아니 파서 여기 붙였네요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아픈 곳은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픈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벌겋게 짓물러져 있는데 짓물러져 있는 소염제를 여기다 발라놨는데 여기다가 바로 붙여야 그 상처가 낫지. 여기 붙이면은 백날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날 쳐다봐요. 양복은 입었겠다. 아니 그럼 내보고 어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다음에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세요. 금방 낫습니다. 이랬더니 알았어요 하더니 샥 뜯더니 여기다 딱 붙이더라고요. 됐어요 이래. 됐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니까 다시 뜯어가 다시 이렇게 붙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가 뭐냐?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안 그래?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손으로 가는 전기선을 신경이라 해요. 자, 따라합니다. 신경. 네. 그 신경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연결시키면 27kg가 나와요. 그렇게 신경이 많아요. 그런데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희한하게 요렇게 큰 신경이 많은 전기선이 있는데 큰 전기선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죠? 요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구멍이 이거보다 더 적어요. 요렇게. 그래서 의사들은 이걸 터널이라 그래요. 터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요. 자, 요 속으로 들어가지고 다시 이게 손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왜 여기가 아프냐고 생각해 볼까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손목이 이렇게 큰 뼈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작은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뼈가. 첫날 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뼈하고를 이어주는 것을 인대라 그랬죠. 인대. 그죠? 자, 위에 뼈, 밑에 뼈를 이어주는 요 끈이 인대죠.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대. 네. 인대인데, 요 손목에도 이 큰 뼈 한 개, 작은 뼈 한 개를 이어주는 끈이 인대라는 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밑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요까지는 이해됐죠? 요건 이해됐죠? 그러면 왜 이게 아프냐면은 이거를 가로 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TV를 보면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나오고 신경외과 의사가 나오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아는 단어만 들려요. 모르는 단어는 들리지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이 샬라 하면 오케이 뭐 이런 말만 들리잖아요. 그죠? 아는 단어만 들리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이 정형외과 의사가 나올 때마다 그 50분 강의하는데 10번은 더 말을 해요. 인대, 가로 인대,
모든 인대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자, 따라합니다. 가로, 인대. 인지는 들립니다. TV 보면은. 근데 처녀 때, 자, 40대까지는 이 인대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걸레를 쥐어 짜든지 뭐를 들든지 호미로 끓든지 모든 힘든 일을 해도 이 인대가 여기로 그 지나가는 터널을, 신경 터널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내 말 아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런데 어느 날 65살이 됐는데 행주를, 그 가벼운 행주를 쥐었지 않는데 똑 소리가 나요. 여기서 똑 소리가 나요. 여러분, 관절이 병들 때는 소리가 나요. 쌀을 10kg 돌다가 여기 있는 이 인대가 떨어져 여기 있는 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뚝 소리가 나요. 뚝뚝뚝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등산 갈 때 발이 확 저쪽 여기서 뚝 소리가 나요. 이해됐죠? 여기서 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만했던 인대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말라서 65살 되니까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지는데 이게 행주를 쥐어 짜는 동시에 말라 비틀어가지고 끊어지는 소리가 뚝 소리가 나요. 그럼 이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들기만 하면은 자, 그런데 뚝 소리가 났는데 그럼 이게 안에 퉁퉁 부어요. 이게 퉁퉁 부으면은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뭘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게 퉁퉁 부으면은 바깥으로도 이렇게 붓고 안으로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여기에 퉁퉁 부으면 이렇게 붓는데 안으로도 또 부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선이 들어가는 그 전기 터널을 꽉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럼 여기 전기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연결돼요. 이 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게 전기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신경이라니까 찌릿한 거예요. 설명 잘하니까 못하니까. 박수 친 사람만 500년 사시기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원리만 알면은 간단하게 나요. 원리만 알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염증이 벌겋게 짓물러져 있어요. 어디가 짓물러져 있냐? 여기가 벌겋게 짓물러져 있으니까 독일의 어떤 100년 전의 의사가 여기에 짓물러져 있으니까 약을 자꾸 먹으니까 소염제, 벌겋게 된 거를 없애는 약을 소염제라 그랬죠? 소염제를 자꾸 먹으니까 위장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위장이 자꾸 나빠지니까 아이고 약은 안 돼요. 그러면은 위장을 통하지 않고 소염제를 그 상처에서 딱 줄 수 없을까? 그게 주사예요. 그러면은 먹는 약이나 주사나 똑같아요. 아셨죠? 네. 그럼 왜 주사는 왜 비싸냐? 의사가 나 주니까 비싸고 약은 내가 쳐드시니까 싼 거예요.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약. 근데 독일 의사가 관절에 있는 거는 전부 피부 바로 밑에 있어요. 관절에 있는 거는 이 관절이 전부 이 피부 밑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 뭐냐 임마. 돈을 뭘 많이 들여. 주사 먹는 약 뭐 그렇게 비싸게 치료해. 여기다가 그 염증을 없애는 약을 발라놨어요. 여기다가 자 따라합니다. 소염제. 그러면 여기다 딱 붙이면 될 거 아이가. 여기다가 뭘 어렵게 하냐, 뭘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런데 이 우리 교회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아프다고 하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냥 시큰거리니까 어디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 생각에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은 이놈의 소염제 약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치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있는 약이요. 우리 요 피부 구멍, 땅구멍보다가 더 적어. 알갱이가, 약 알갱이가 너무 적으니까 땅구멍 속으로 이 소염제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 속으로 또 들어가요. 피 속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에 피를 타고 그러면 우리 몸에 피가 500cc, 500cc, 여러분 맥주 500cc 아시죠? 그 잔으로 10잔이 있어요. 5000cc가 있어. 그러면은 일로 여기가 어딘가는 아파서 붙였는데 일로 내려가지를 않고 이놈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타고 그 약이 도는 거예요. 돌다가 5,000분이 일로 와서 그때 치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기생오라베 같은 놈의 강의를 이해하고 듣는다 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붙이나 혈관 타고 도는 거나 여기 붙여가 혈관 타고 돌아서 오는 거나 여기 붙여가 혈관 타고 도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어디 붙여야 돼요? 어디?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하기 전, 이 혈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염제가 여기 붙은 걸 치료하고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안 붙이지. 붙일 리가 없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낫느냐 이거지. 왜 안 낫느냐. 왜 도대체. 왜 할머니만 되면 찌릿찌릿 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가로 인대를 이제 늙어서 쥐어 짜다 보니까 그 힘에 못 이겨서 이게 찢어졌다. 멍이 들어있다. 벌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지. 며칠? 25일만. 25일만 안 쓰면 돼. 그러면 왜 나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아프냐? 상처가 났는데 여기 이렇게 찢어졌는데 딱지 앉으려고 다 나으려고 한데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확 씹어 파면은 이게 계속 가요 안 가? 가요 안 가? 또 다 나으려고 한데 또 씹어 파면 또 어떻게 돼? 평생 가겠죠? 그럼 왜 25일만 있으면 나을 걸 왜 이거를 계속 쓰냐 이거야. 써가지고 상처를 자꾸 이렇게 힙이냐 이거야. 25일만 안 쓰면 되는데.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정형외과 가서 25일이라 그래요. 가볍게 기부수 해줘요. 왜? 쓰지 마라. 응?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대고, 자, 이렇게 처음에 제일 좋은 게 파스부터 붙이고, 먼저 잠자기 직전에 파스 붙이고, 지지대를 대고, 붕대 2,500원짜리 사요. 사가지고, 잘 때 감으십시오. 이거 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떼내고, 새로 갈고, 또 감으십시오. 그러면 이거 25일 동안 안 써야 되지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갑니다. 그러면 영감밥은 누가 해주고? 된장도 썰어야 되는데 파도 썰어야 되고 누가 해주고 임마? 영감 뒤지만 뒤지고 그냥 놔두십시오. 니 알아서 먹어 임마. 병원 가지고 18만 주고 고칠래요? 집에서 간단히 고칠래요? 정형외과 의사 하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25일만 안 하면은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건사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듣고 25일 한 달이 지났는데 겨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난로가 있고 이제 주전자가 이렇게 해서 물이 끓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거 했는데 뭘 이렇게 막 들어요.
이 주전자를 이렇게 막 들길래 아하 이제 드디어 이제 다 나왔구나 하고 할머니 자 저 좀 봅시다 하고 다 풀었어요. 다 풀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나중에 정형외과 가면 의사가 어떻게 그 진단하냐면요. 손 저릿저릿합니다. 하면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여쭤보세요. 응? 요거를 쳐요. 의사가 요렇게 톡 쳐보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자 지금 자 요 부분을 톡 잡으세요. 찌릿합니까? 어? 찌릿해요? 그러면 이 붕대 감으십시오. 예.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 이 붕대 풀고 탁탁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 났구나. 그래가지고 물주전자, 이제 머리차 물주전자,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드니까 모든 목사님하고 25명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안 아프네 할렐루야 아버지. 난 그날 교회 처음 가가지고요 아버지 하는 말을 나는 뭐 돌아가신 난 아버지만 부른 줄 알았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손목은 이제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갖다 어떻게 붙일까? 자, 무릎 파스를 어떻게 붙일까요? 자,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릎인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요게 연골, 그 다음에 인대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넘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자빠지니까 뼈가 부서지고 연골이 깨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인대가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래가면 도저히 안 되지. 넘어지더라도 옛날 원시 시대 때는요, 늑대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돼요. 못 달리면 뒤져요. 그러니까 물만 깨지면은 잡혀 죽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기다가 두꺼운 뼈를 이렇게 달아줘요. 자, 그 뼈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한쪽 발만 쭉 뻗쳐보세요. 한쪽 발만. 자, 쭉 뻗치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동그라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거를 처음 해본 의사가 이 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뼈니까 무릎이니까 무릎 슬자를 쓰고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다. 뚜껑 개자를 쓰고 이것도 뼈니까 뼈 골자를 써서 슬개골 이렇게요. 자 따라합니다. 슬개골. 이게 있는데 어디가 아프냐면은 무릎이 자꾸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은 이 뚜껑 뼈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속이 아파. 이 속이. 그죠? 근데 뚜껑이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무릎 아프면 다 이래 붙이지 이래 붙이지. 자 뚜껑이 아프니까 어디 붙일지도 모르고 막 뒤지면 뒤지고 아무데나 막 붙여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요.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 데고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도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손목 시큰거린다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집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뒤지면 뒤지고 그냥 놔둬서요.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게 이렇게 힘들어. 설명하기가. 그러면은 뚜껑뼈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가 여러분 이제 공생병원이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요. 병원 가면 의사가 어디를 만져보냐면은 이렇게 만져보는 의사가 없어요. 왜? 뚜껑뼈는 아프지 않아. 뚜껑이야 뚜껑. 그럼 어디가 아파요? 속이 아파 속이. 그럼 의사가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요. 그럼 여기가 볼로 올라오면은 이건 좀 물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본다는 거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구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염제가 말려져 있죠? 네. 말려져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붙이면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될까? 어? 이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제가 어릴 때요, 의성 살 때 감나무가 잘 부러져요. 특히 의성 이제 감나무 술술적 하는 게 넓적한 감, 의성감,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감나무에 올라갔다 내가 떨어져갔는데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대가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살, 6살 때 엄마가 삼배에다가 된장을 이 삼배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딱 붙였어요. 소금을 싸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낫더라고. 이게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은데 여기다 직접 붙여야 됐는데 직접 안 붙이고 대가리가 깨졌는데 오토바이 하이바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안 돼? 이씨. 박수 치려면 쉬십시오. 오빠 한번 더 합시다. 오빠! 오빠! 사모님만 5,000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모님은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붙이면 좋긴 좋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이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이니까 딱 걸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밤에만 붙이십시오. 밤에. 그럼 요게 4시간밖에 안 가요. 4시간. 요 팥은 12시가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4시간 가요. 은근하게 열을 가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여침숙 사관님이 요 소금 팥을 그것도 열이 나요. 열이. 예. 열이 나는 거는 뜨뜻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데 여러분은 아프니까 아무 데고 붙여요. 막 뒤지면 뒤지고 뭐 아무 데고 막 붙이지 뭐. 자, 허리가 어디가 아프냐? 딱 아픈 건 하나밖에 없어요. 딱 아픈 데는 일을 하려면 허리를 수그려야 돼요. 수그리면은 요게 요축하는 허리뼈가 이게 5개인데 허리뼈 중에 4번, 5번 여기만 이렇게 딱 구부러져요. 그죠? 이 구부러지니까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부러질 때 근육도 같이 구부러져요. 이 근육을 70년, 80년 쓰니까 여기 있는 근육은 만날 새 거예요. 안 구부리니까. 구부리고 펴지를 안 하니까 허리 근육은 여기에 4번, 5번 여기 붙어 있는 등심, 서로 말하면 이제 등심이죠. 이 등심이 구부렸다 폈다를 8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기는 완전 새 건데, 여기 근육은, 이 등심은 새 건데, 여기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질을 했어요. 막 돌이키질을 하고 뭘 하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이걸 어찌라도 이 근육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는 파스를 붙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렇게 붙이세요. 그죠? 이렇게 붙이죠? 뒤지면 뒤지고 안 들어도 막 붙이죠?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허리가 아프니까, 자, 이게 앞이고, 이게 뒤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이렇게 붙였죠? 자, 앞으로 보고, 자,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확히 말하면은 파스 회사가 44개인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제. 맨소레담 아시죠? 네.
안티프라민 아시죠? 그 근육 이완제 약을 70%를 발라놓고 30%는 소염제예요. 그러면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허리에다가 자 이렇게 붙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붙이는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근육 이완제의 5분의 4는 뼛속으로 해가지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근육에 붙는 거는 5분의 1밖에 안 붙어. 계속 이렇게 붙일래요?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 장 1,000원이야. 1,000원! 이씨, 1,000원. 애들 용돈 받아가지고 왜 낭비를 하고 피부만 나빠지냐고. 제대로 붙여야지. 그자. 자, 그럼 어떻게 붙여야 돼요? 자, 어떻게?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무슨 말이고 뼈만 피하면 돼. 뼈만. 뼈에는 붙이지 말자. 알아들으셨죠? 이제 그 다음에 자 어깨입니다. 우리 모든 관절이 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어깨하고 고관절 자 요게 자 우리 자 따라합니다. 넓적다리고 자 큰 소리로 넓적다리고 요 넓적다리 뼈를 넓적다리 꽂아 써서 고관절이라 그래. 이 고관절하고 이 관절은 360도로 돌아가요. 이 팔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360도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하나님 어떻게 설계도를 만들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야 이게 360도로 이게 막 돌아가요. 내 말 이해하고 들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이래요. 그러면 어느 근육이 아파서 그런가? 대부분 뼈는 상관없어요? 뼈는 상관없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멸치, 그 다음에 시금치, 칼슘 가는 어떤 걸 우유 이런 걸 먹으면 이게 뼈로 가야 되는데 그게 녹아서 영양분이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안 간 사람이 많아요. 근육 속에 뼈가 쌓여. 근육 속에 뼈가 쌓이면은 뼈에 가야 되는 칼슘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지고 거기가 하얗게 석회가루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진장 아파요. 그거 빼고는 어디가 아프냐면은 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 엄청난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을 하려면은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붙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근육에 풀어줄 수 있는 근육에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아시죠? 그러고 여기에 이 대흉근이라는 이 근육이 엄청나게 큰 근육이 있어.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질문하세요. 파스 질문.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와서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병원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가? 어떤 작용으로 하는가? 그러면 집에서 물리치료 할 수 없냐? 집에서 병원 안 가고, 동생병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물리치료 할 수 없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